반감기 전에는 그냥 무조건 계속 사기 좋은 타이밍이고요. 네. 보통 이제 본격적으로 전고점을 이제 뚫고 진짜 마지막 불장이 오는 타이밍은 반감기 지나고도 한 반년 이상 지나서거든요.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한다면 뭐 아직 멀었죠. 살 수 있는 타이밍은. 슈퍼사이클이라는 좋은 기회를 만나서 5배, 10배를 바라볼 수 있는, 그것도 아주 짧은 1,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런 기회가 얼마나 있을까요, 살면서. 뉴스에서도 보니까 이 5만 불 돌파에도 구글 검색량은 아직 사상 최저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요런 게 또 요런 맥락일 수 있겠네요. 지금 보시면은 대한민국에서 비트코인이 지금 검색량이, 이거 현물 ETF 때 잠깐 오른 거예요. 야, 그리고 지금 이거예요. 아, 이게 그래요? 지난 2021년 최고 불장 때. 네, 거의 바닥이죠. 그 다음 이거는 미국에서 비트코인 검색량입니다. 거의 똑같죠? 현물 네, ETF 때, 그 다음에 지금. 마찬가지로 거의 바닥이죠. 와,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지표를 보더라도 다 마찬가지예요. 보시면은 이게 유튜브에서 비트코인으로 검색한 다음에 본 시청 그 시간이거든요. 조회수거든요. 근데 음. 지난 사이클 고점대가 여기에 있고 와, 지금은 요거예요. 야, 엄청 이런 낮죠? 것도 있구나. 네. 그다음 이거는 트위터에서 비트코인 뷰인데, 이게 뷰로 보면은 좀 많은데 트위터에서 비트코인 관련된 팔로우로 보면요. 지금 여기에요. 이게 야, 지난 불장 때. 엄청나게 낮죠? 네, 그다음에 이거는 위키피디아 비트코인 페이지 뷰인데요. 이게 음. 이전 지지난 사이클 불장 때, 이게 지난 사이클 불장 때, 그리고 지금. 무엇으로 보더라도 다 마찬가지로 여전히 관심이 현저하게 낮은 걸 볼 수 있죠. 그럼 이거는 네, 또 어떤 거랑 연결시킬 수가 있나요? 관심이 이렇게, 지금 이거 소비자들의 관심이 엄청나게 낮다는 거잖아요. 음, 그거는 뭐랑 연결시킬 수 있다? 결국은 지금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 게 기관이다. 기관들이다. 아, 로 다시 한번 연결시킬 수도 있는 거죠. 예. 작가님 정말 요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정보력이 엄청나신 것 같습니다. 분석력이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음. 와, 이렇게 모든 데이터들이 하나로 음. 찌줄 날줄 엮듯이 이렇게 연결될 수가 있는 거군요. 그렇죠. 다 음.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네. 음. 근데 야,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저 관심도가 그래프와 달리 높은 어떤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지금 작가님이 주변에 약간 그런 분들만 있어서 그래요. 아니요, 그 작가님의 비트코인 슈퍼사이클이 네. 교보문고 경제경영 베스트 5위에 올랐거든요. 아, 제가 알기로는 큰일 났네. 비트코인 관련 책이 지금 베스트셀러에 오른 적이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날 정도예요. 와,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이미 우리나라에서 이 물밑에서 신민철 작가님 이 책을 보고 내가 지금 공부해야겠다. 이게 지금 있다고 봅니다. 저는. 네. 책이 안 팔려야 되는데요. 특히 요번 설날 기간에 굉장히 네. 많이 판매량이 늘었다는 이제 아, 소문입니다. 진짜요? 음, 이것도 새로운 지표가 되겠네요. 네. 그쵸, 서점 그쵸. 지표. 맞아요. 서점 지표. 네, 알겠습니다. 작가님 그 책에 보면은 네, 이제 레인보우 차트라는 걸 음, 보여주시면서 네, 3차 반감기는 거시 경제적인 악재 때문에 네, 사실 올라야 될 만큼 가격이 오르지 못했던 시기로 표현해 주셨거든요. 네. 그럼 요번 4차 반감기는 1차나 2차처럼 어떤 차트의 빨간색 부분, 과열 부분까지 좀 상승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지금 제가 이제 그 차트를 직접 보여드리면은, 네, 이게 이제 레인보우 차트거든요. 그러면은 과거에는 항상 보시면은 최고점일 때 이 사이클의 가장 빨간색 위에 끝부분까지를 찍었던 걸 볼 수가 있죠. 네. 근데 지난 사이클에서는 처음으로 거기까지 가질 못했어요. 어, 근데 이게 모양을 보시면은 항상 이렇게 찌르는 듯한 첨탑형의 모양을 하는 걸 볼 수 있죠. 그쵸? 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이프 사이클이라고 하는 과대 광고 사이클이죠. 무언가가 인기를 끌어서 가격이 확 오를 때 정점을 찍고 그 다음에 그 거품이 꺼지면서 이제 하락장으로 접어드는, 이 사이클의 기본적인 모양이 원래 이런 모양이에요. 근데 지난번 사이클을 보시면은 이런 모양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쌍봉. 더블탑, 쌍봉이라 음, 그러죠?
쌍봉 모양이 나왔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4, 5월에 여러 가지 악재들이 겹치면서 특히 중국의 채굴 금지 악재가 겹치면서 원래는 이렇게 쭉 가서 여기까지 갔어야 되는 거예요. 갔어야 되는데 가질 못하고 중간에 그 악재 때문에 한번 이 모래성 쓰러지듯이 이렇게 꺾인 겁니다. 그랬다가 어쨌든 지금 원래 더 갔어야 되니까 그 갔어야 되는 힘이 남아 있어서 다시 올라와서 쌍봉을 찍은 거예요. 그런 모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지난번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못 간 사이클인 거죠. 근데 이번에는 제가 뭐라 그랬나요? 슈퍼 사이클이라고 했죠. 맞아요. 그러면은 충분히 가능성의 최고 꼭지점까지 찍을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이게 단순히 이 레인보우 사이클로 봤을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책에도 넣었었는데 스톡드 플로우 모델이라고 해서 희귀도를 기준으로 해서 가격을 매기는 이제 또 계산 방식이 있어요. 이걸 보더라도 이 파란색 선이 그 자산의 희귀도를 기준으로 한 적정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런데 원래 주가도 그렇지만 모든 것의 가격은 항상 이 적정 가격을 그대로 따라가지 않죠.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 들어보셨겠지만 산책하는 주인과 개라고 들어보셨죠? 네. 가치가 있으면은 그 가치를 그대로 따라가지 않고 가끔은 가격이 개를 넘어섰다가 가끔은 개보다 못했다가 가끔은 또 넘어섰다가 그렇게 이렇게 돌고 돌면서 가치를 따라가죠, 가격이. 근데 보시면은 얘가 공정 가격이라 그랬죠? 이 선이. 그러면은 얘가 비트코인 가격이에요. 그럼 어떤가요? 산책하는 주인과 개처럼 이야. 넘었다가 이렇게 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기존 사이클 대선 항상 그 최고 정점일 때 얘를 훨씬 넘었죠. 거품이 붙은 거죠. 네. 근데 지난 사이클은 어땠나요? 거의 그냥 알고 여기까지만 있는데. 딱 가고 못 갔죠. 네. 이걸 보더라도 역시 제대로 못 갔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몇 함수의 법칙이라고 하는 건데 어떤 것의 가격이 10배씩 오르기 위해서는 시간이 2배씩 걸린다라는 이론이에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1배에서 10배 걸리는 시간보다 10배에서 100배가 걸린 시간은 2배가 더 걸리고 100배에서 1000배가 걸린 시간은 2배가 더 걸리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얘를 이제 로그 차트 위에 비트코인 가격을 올린 건데 마찬가지로 매번 꼭지점마다 어떠나요? 뚫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난 사이클은 못 들었죠. 원래는 이게 중국 악재나 그런 악재가 없었으면 쭉 가서 여기를 찍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못 찍고 내려왔던 거죠. 근데 네. 이번에는 뭐다? 슈퍼 사이클이다. 그러면은 끝까지 찍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이것처럼 어떤 우리가 차트를 보더라도 지난번 사이클이 되게 제대로 못 간 사이클이란 거를 우리가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이거는 MVRV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투자자들이 상가격 대비 지금 가격이 얼마냐, 몇 배냐를 보여주는 건데 항상 보시면 최고점일 때 이 빨간 위험 라인이라고 하는 이 빨간색 영역까지 평균 가격 대비 투자자들이 들인 돈 대비 매수한 가격 대비 비트코인 가격이 훨씬 많이 올랐음을 볼 수 있죠. 얘가 가격이고 이게 그 배수예요. 라고 했을 때 1차 사이클 때도 빨간 영역까지 갔고 그 다음에 2차 사이클 때도 위험 영역까지 갔죠. 근데 지난 사이클은 못 갔죠. 네. 원래는 여기서 그런 악재들이 없었으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쭉 가서 이 영역까지 가서 최고점을 찍고 원래는 내려왔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계속해서 못 갔다라는 걸 볼 수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비트코인이 첫 번째 사이클에 500배가 넘게 오르고 바닥부터 그 다음 사이클에 100배가 좀 넘게 오르고 그 다음 사이클에 20배밖에 못 올랐으니까 5분의 1씩 줄어드네? 그럼 이번엔 4배냐? 그게 아니란 거죠. 네, 그게 아니란 거예요. 지난 사이클 자체가 완전히 좀 잘못됐던 사이클이고 원래는 이 배수가 그렇게 5분의 1씩 줄어드는 그 배수가 아니에요. 그걸 이제 사람들이 지난 사이클 때문에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지난 사이클이 강력한 외부 악재로 인해서 제 능력을 못 발휘한 사이클이다. 근데 이번에 슈퍼 사이클이니까 오히려 반대죠. 강력한 외부 악재가 아니라 강력한 외부 호재가 작용할 수 있는 사이클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번에는 끝을 찍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 갈 수도 있어요. 대비권 돌파하는 겁니까? 이게 근데 지금 그래프상으로 봐서는 되게 낮아 보여요. 지금 요 그래프 현재가.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여기가 반감기예요. 여기가. 지금 여기예요.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아직도 스틸 칩이네요. 아, 어큐뮬레이트. 네, 아직도 그냥 축적 단계예요. 아직도 멀었어요. 아, 네. 그러니까 제가 계속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시작도 안 했다고. 그러면요, 작가님, 그 수요 충격, 공급 충격, 그리고 네. 비트코인 현물 ETF라는 그 슈퍼 사이클을 네. 약간 뭐 초를 치는 것 같긴 한데, 정말 엄청난 대형 악재가 오면은 또 못 갈 네. 수도 있기는 한 거네요, 정말로. 그렇죠. 뭐 지난 사이클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아, 네. 근데 이제 가능성은 뭐 언제든 존재하는 거죠. 존재하는 건데, 네. 그만큼 이제 역대급 슈퍼 호재도 많은 거니까. 네. 아, 우리가 뭐 그런 거 다 음, 무서우면 어떤 데도 투자를 하지 못하죠. 그렇죠, 맞아요. 경제 위기 오면은 뭐 사실 안 떨어지는 자산 없듯이. 네. 그죠. 근데 그러면, 덜 가는 거지 떨어지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러면 작가님 만약에 이번에 저 레인보우 차트에서 빨간색까지 올라간다 하면 뭐 대략 가격은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사이클이 언제가 정점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만약에 기존 사이클을 답습한다고 했을 때 2025년 말 정도까지 가면은 이 레인보우 차트 기준으로는 한 40만 달러 이상이 와,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보여드렸던 우리 스톡 투 플로우 모델 기준으로는 53만 달러 정도. 이야, 그리고 뻑이 요 넘네요. 멱 함수 법칙 기준으로는 45만 달러 정도. 이야, 네. 비슷하네요. 네, 얼추 다 비슷해요. 5억이 넘네요. 40에서 50만 달러 정도. 이야, 엄청나네요. 원화로 그, 따지면 한 5억, 6억 이 정도 되는 거네요. 음. 만약 50만 달러면 원하면은 제가 생각하기엔 무조건 7억도 넘을 것 같은데요. 이야, 그렇구나. 왜냐면은 보통 아시겠지만은 비트코인 정말 불장이 오면 김치 프리미엄이 엄청 붙잖아요. 아, 맞네요. 지난 시즌에 제가 본 거는 15%까지 봤어요. 와, 네. 그러면은 만약에 50만 달러를 간다 그러면은 거의 무조건 7억 넘는다고 봐야죠. 대박이다, 진짜. 꿈이 막 웅장하게 치솟는 그런 느낌입니다. 네, 작가님 그러면은 이제 비트코인 슈퍼사이클 책에서 네. 반감기 전후에 이제 매수 타이밍을 얘기해 주셨는데 네. 핵심 내용 몇 가지만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뭐 되게 쉬워요. 반감기 전에는 그냥 무조건 계속 사기 좋은 타이밍이고요. 지금 보시면 요 타이밍이 지금 반감기잖아요, 여기가. 그러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감기 전에는 이때도 사람들 엄청 올랐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맞아요. 이때도 반감기인데 코로나 때 한번 떨어지고 나서 엄청 올랐죠. 어, 이때도 사람들 지금 이렇게 올랐는데 어떻게 했을 거 아니에요, 100%. 맞아요. 그다음 지금 여기에요. 그리고 지금 조금 더 올라서 한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 요거예요, 요거. 네. 어떤가 이렇게 보시니까. 사야겠네요. 그래서 반감기 전에는 계속 사는 타이밍이고 네. 보통 이제 본격적으로 전고점을 이제 뚫고 진짜 마지막 불장이 오는 타이밍은 반감기 지나고도 한 반년 이상 지나서거든요. 어,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한다면 뭐 아직 멀었죠. 살 수 있는 타이밍은. 다만 이번에는 조금 빠르다고 말씀드렸죠. 방금 전에도. 아마 현물 ETF 때문에 기관들 수요가 들어오면서 좀 당겨진 것 같아요. 그걸 생각한다면은 기존보다는 좀 빠르게 서두르는 게 좋겠죠. 네. 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와, 그렇군요. 그러면은 원래는 한 반감기 6개월이라고 하면은 올해 한 올해 말 12월. 정도까지는 원래는 아, 괜찮았죠. 근데 그게 좀 앞당겨질 수 네, 있으니까. 앞당겨지고 있으니까 좀 서두르는 게 좋겠다. 그 최근에 남덕현 이사님께서 작가님 그 이거 비트코인 슈퍼사이클 읽고 1BTC 질르셨거든요. 네네. 더 질르셨어야 했는데. 덕현님 그 혹시 평균 단가 공개 가능한가요? 평균 단가 잠깐만 이거 평균 어떻게 보지? 제가 네, 한 저는 큐에 한 큐에 질렀습니다. 빨리 사야 될 것 같아서. 남자네. 네, 지금 작가님 요 책을 읽고 지금 요 표 같은 거 막 있었잖아요. 그래서 야, 이건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다. 그래서 제가 비트코인을 6천만 원 정도에 샀고, 네. 그다음에 이더리움도 조금 담았어요. 한 900만 음, 원 정도.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총 매수가가 6,840만 원인데, 오, 현재 평가 금액은 거의 8천만 원. 그럼 뭐 수익률 한 거의 17% 20%네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지금 불과 한 달도 안 되는데 평가 이익이 한 1,100만 원 정도 됩니다. 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에 자, 쏘시는 시민들 걸로. 덕분일까요? 작가님 덕분에. 책 덕분인가요? 네. 네. 네.
근데 이렇게 또 올랐지만, 10몇 프로 올랐지만, 아직도 늦지 않았다. 아, 늦지 시작도 안 않았다. 했다. 네. 시작도 안 했다. 음, 아, 참고로 저는 요즘 조금 더 이 비트코인 비중을 늘리려고 네. 굉장히 고민과 노력 중에 아, 있습니다. 뭐 집 하나요? 우리 집에 있거든요. 지금 부동산 비중을 조금 더 줄여서 비트코인을 조금 더 담아야 되지 않을까. 근데 오늘 작가님의 인터뷰가 굉장히 저에게 확신을 주는 또 하나의 아, 그런 네네. 기폭제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남덕현 이사님께서 집을 복수채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아, 네. 그래서 사실 이거 방송하기 전에 빨리 파시려고 하나 그 내놓으셨다고. 당근 마켓에 내놔요. 맞아요. 바로 나가니까. 그래야겠어요. 네. 한 채는 아, 좀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작가님, 그러면 지금 뭐 한 1억 정도 여유 자금 있으면은 네. 어떻게 좀 저희가 비트코인에 접근하면 좋을까요? 아, 네, 뭐, 우리 남이사님 하신 거 반대로 하시면 되는데요. 네. 최대한 몰빵하지 마시고요. 몰빵해서 뭐 그때부터 오르면 좋죠. 근데 이제 떨어지면 안 괜찮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뭔가,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산이면 그냥 몰빵해도 돼요. 근데 믿음이 없는 자산이면은 우리가 차가운 물에 들어갈 때 발끝부터 적시면서 들어가잖아요. 그것처럼 조금씩 조금씩 공부하시면서 들어가셔라. 그럼 이 비트코인 슈퍼사이클 책 보시면 이거 뭐 3일, 뭐 3일이면 다 보겠지만 그래도 여유 있게 보면 한 일주일 보잖아요. 보시면서 조금씩 조금씩 들어가는 거죠. 매일매일. 그러면 어느 정도 매일매일 들어가냐? 뭐 최대 길게 잡아서 한 3개월 정도 잡으시고 조금씩 조금씩 진입을 하시면은 물론 그동안 가격이 계속 오르면은 좀 가슴이 아프겠지만 오르면 오른 대로 기존에 산 게 있으니까 즐기면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내리면 더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거고. 그렇게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2, 3개월 후면은 반감기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금리 인하도 한 3개월 있으면 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시기적으로 한 두세 달 잡고 공부하시면서 조금씩 들어가시면은 진입하기 딱 좋은 시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작가님, 저희 웅달 책방 시청자분들이 작가님 영상을 굉장히 이제 즐겨 찾아서 보고 계신데요. 시청자분들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이 책에서도 나오지만 인생에 다시는 없을 혁명적 부의 기회라고 써 있죠. 우리가 지금 인생에서 좀 비중 있는 그런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잖아요. 있다고 하더라도 아주 장기적으로 봐야 하는 투자거나 아니면은 뭐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투자거나 우리가 뭐 애플에 투자하면서 뭐 1, 2년 내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엄청난 뭐 5배, 10배 이런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면 뭐 1, 2년 내에 뭐 5배, 10배를 기대할 수 있는 투자라고 하면 어떻겠어요? 대부분 엄청 위험한 투자죠. 그쵸. 근데 지금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1조 달러가 넘어요. 와, 주식으로 치면은 그 전 세계 주식 중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시가총액입니다. 그 정도로 큰 자산이 이렇게 좋은 슈퍼사이클이라는 좋은 기회를 만나서 5배, 10배를 바라볼 수 있는 그것도 아주 짧은 1,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와, 이런 기회가 얼마나 있을까 살면서 우리가 100배 오를 수 있다 그래도 그런 투자는 보통 도박이겠죠. 그럼 뭐 많이 걸어봐야 100만 원이겠죠. 그럼 100배 올라서 1억 됐다고 해봤자 인생 안 바뀌죠. 그죠. 예. 근데 얘는 지금 시가총액이 전 세계 기업으로 치면 10위권 안에 드는 애예요. 거기다 지금 이렇게 좋은 기회예요. 비중을 실어서 투자하는 게 가능하겠죠. 그러면 정말로 짧은 기간 안에 인생이 바뀔 수 있을 정도의 투자 성과를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다시는 없을 혁명적 부의 기회라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수익률 측면으로 보면은 얘보다 비트코인 이번 기회보다도 더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애들 있겠죠. 근데 거기에 비중을 실어서 투자하면 그건 거의 도박일 거 아니에요, 대부분. 네. 근데 아니란 거죠. 정말로 이 정도의 기회는 흔치 않다. 근데 이런 기회가 주어졌는데 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놓쳐요. 그거 얼마나 아쉽겠어요. 너무 아쉽겠죠. 그 다음 기회는 또 언제 나올까요? 안 올 수도 있어요, 평생. 이 정도의 기회는. 와, 그러니까 절대로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근데 공부가 안 되어 있으면 결국은 제대로 된 투자는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오늘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비트코인 슈퍼사이클 책을 저는 한번 읽었지만 또 한번 재독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고요. 네. 그다음에 사실 제가 진짜 몇백 명 이렇게 게스트분들을 인터뷰하면서 네. 기회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네. 부동산도 기회고, 주식도 그쵸. 기회고, 한국 주식, 음. 미국 주식 다 기회인데,
이 오늘 정말 이거 한치의 그 거짓말 그런 거 없이 거짓 없이 오늘 들은 이 기회가 정말 지금까지 들었던 투자에 있어서의 가장 큰 기회가 아닌가. 저도 와, 동의합니다. 네. 저 자신에게도 이번 어, 기회가 최고의 기회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작가님 정말 시의적절하게 이렇게 좋은 책 써주셔서 너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야말로 네. 이런 책 쓸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어떤 비트코인, 베스트셀러 코너에 네. 가면 있습니다. 아, 너무 인기 있으면 이제 좀 위험한 거예요. 네. 그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서 이제 6만 불 또 7만 불 되면은 또 네. 그때 라이브 방송 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인터뷰 한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비트코인 슈퍼사이클의 신민철 작가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